1등에 있는 사람을 보면 너무나 부럽고, 아, 요새는 이런 아파트 정도 들어가줘야 서열에서 올라가는 거구나. 자존감이 없는 분들, 내가 지금 몇 등쯤 있는지를 막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공허한 마음은 뭐지? 안 채워져. 진짜 자존감을 찾는 방법은 뭐야? 일단 자존감의 정의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예쁜 말이지만 다 알고 있는 거 있죠? 자존감은 그냥 나 스스로 괜찮아 라는 마인드예요. 그런데 사실 이걸 현실로 가지고 오면 왜 예쁜 말이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도 괜찮아. 쟤는 돈이 많잖아. 이건 명백하게 우열이 구분되는데 이게 돼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걸 우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SNS가 그 우열을 아주 잘 보여주죠. 일단 좋아요, 팔로워 수, 이거 진짜 악마의 수치예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괜찮은지를 단순화해서 비주얼로 그냥 보여줘요. 팔로워 수 많네, 좋아요 많네, 이게 이상향이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자본주의가 가세해서 우월하지도 않는 걸 우월하다고 해요.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 정도로 늘씬해야 돼. 이 아파트, 이 자동차 정도는 사줘야 돼. 그러니까 애초에 우열이 없는 사람이 여기서 우를 확인해요. 약순환이 시작돼요. 동떨어져 있어. 나는 너무 열해. 자존감이 떨어져요. 지금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뭐야? 열등한 나의 등수를 올려야 돼. 요즘 등수는 뭐가 유행인 거야? 찾아봐요. 몸무게가 44kg여야 된대. 나는 지금 60kg야. 저걸로 가야 돼. 가려고 막 노력해요. 그러다가 안 돼. 떨어져. 또는 44kg가 됐어. 건강은 망가져 있어. 옆에 44이고 코까지 높은 애가 보여. 이제 코의 우열이야.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성형을 해. 조금 더 달성된 것 같아. 근데 이제는 또 눈이야. 글로 가야 돼. 다 얼굴을 뜯어 고쳐놨더니 갑자기 이제는 독서하는 애가 좋아요, 팔로워가 많이 달려. 그럼 독서를 또 해줘야 돼. 다 소용없대. 결국 돈이래. 네가 독서를 아무리 말하고 네가 아무리 이뻐도 결국 한강변 아파트가 없으면 안 된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다? 세상 모든 걸 우열로 본다? 이 우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운다? 하나가 우회져도 다른 또 우열이 온다? 끝도 없다? 계속 자존감은 떨어진다? 살짝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러면서 이 SNS 안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나 학자들이 말하는 자존감의 정의는 또 그거예요. 그냥 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 근데 이게 모순이죠. 근데 이게 모순이 아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돈이 적은 게 열등한 거고 돈이 많은 게 무조건 우월한 건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기능적으로 편리하거나 나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정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나 삶의 가치를 결정하냐 이거예요. 다시 키워드는 하나예요. 자존감이 없는 분들, 우열이 있다고 생각해서 해요. 만약 우열 자체가 없다면 어떨까라고 한 번만 프레임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이 해결책이에요. 제가 SNS를 최근에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는데요. 나 되게 잘 살지? 얘 격전장? 올리는 사람은 내 삶 되게 멋지다고 해줘! 하면서 막 좋아요 보면서 그치 잘 사는 거야. 거꾸로 보는 사람은 짜증은 나도 상대적 박탈감에 내가 언제가 저렇게 살 거야. 내가 돈 모아서 저기 간다 하면서 잘 사는 삶. 그 표준 삶들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 어떤 잘 사는 삶이라는 게 저기 위에 목적처럼 이상향처럼 딱 하나 있고 이거에 다가가야 한다. 이런 어떤 성공의 지표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행위들이죠. 그래서 이게 왜 안타깝냐면 사실 그런 건 없거든요. 모든 인간을 만족시키는 인생의 목적 다 다르면 나 정말 잘 살았다는 목적은 없거든요. 거꾸로 제가 반증해 드릴게요. 이미 잘 사는 사람은 굳이 올리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자꾸 이 레스토랑 갔어, 여기 여행 갔지, 본인들도 이 목적을 달성했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달성하면 나는 잘 산다고 들었는데 안 되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확인을 받는 겁니다. 나 잘 산다고 좀 해줘. 본인이 느끼면 그런 사람들 굳이 SNS에 안 올려요. 아니면 이런 거?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이 레스토랑에 가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였어. 3달 전까지만 해도 이 옷을 입는 사람이 힙하고 잘 사는 거였어. 계속 바뀌죠. 인간이 어떤 목적에 도달했을 때 그걸로 완벽한 만족감을 느낀다면 이게 자주 변하면 안 되잖아요. 자주 변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격전장이라는 게 뭐냐면 나 잘 살지라고 게시하는 과시만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만족이 안 되니까 제발 더 말해줘, 더 팔로우 해줘 하면서 계속 자기 삶을 증명하려는 되게 안타까운 싸움터라는 묘사도 있어요. 박탈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박탈감을 느껴요? 편리라고 하면 박탈감 안 느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떡볶이를 먹네? 나는 오늘 김밥을 먹었네? 다른 거지? 우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떡볶이에다가 과도한 의미와 가치를 붙이는 거죠. 저걸 먹는 애는 훌륭한 애고 성공한 삶이고, 그러니까 김밥 먹는 나는 비참하니까. 그러니까 이 보이는 모습들에 우리는 어떤 계급과 의미를 붙이면서 아비규환에 장애됐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SNS가 좀 부작용이 심하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비교 문화는 뭐에 시작되냐면 1등 인생이 있다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그 목적주의라는 건데, 인생은 하루하루를 정말 투자해서 그걸 달성해야만 가치가 있고, 지금은 가치가 없다. 이 지금 나의 매일매일은 이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이 가치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거나 이 가치에 다가가는 등수대로 가치가 정해진다라는 이 목적주의가 중심에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 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목적이 틀리다면, 1등이 돼도 공허하고 실제로 이걸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이 안 된다면 이건 되게 허무한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5성급 호텔에 묵은 사람과 3성급 호텔에 묵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더 편하고 쾌적할 수는 있지만 정말 이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고 아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다 의문을 품지 않아요? 대기업 회장이 환경 미화하는 분보다 무조건 더 가치 있는 사람일까요? 이 말을 했을 때도 뭔가 찝찝함이 느껴지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네, 그 사람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가 환경 미화보다 1000배면 1000배 더 가치 있나요? 제가 일침을 알려드릴게요. 인간이 기계인가요? 생산성으로 가치를 결정하는 건 기계만이에요. 제가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AI 시대가 왔어요. AI가 많은 인간들의 직업을 대체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AI가 인간보다 생산성이 제일 뛰어나거든요. 그러면 재벌 회장도 AI에 비하면 생산성이 100배 이하예요. 이걸로 결정되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대기업 회장은 대기업 회장의 인생이 있는 거고요. 환경 미화 아저씨는 환경 미화 아저씨 다른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착하고 이쁜 얘기가 아니고 그냥 다른 거라고요. 그런데 이 다름이 인생에선 되도록 가장 높은 목적과 성취를 이룰수록 의미 있다는 것 때문에 비교 문화가 생겨버린 거죠.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해보면 화가 날걸요? 입시에서 1등한 애가 제일 착하고 아름답고 도덕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가장 완벽한 인생이고요. 반에서 29등 하잖아요? 쓰레기죠. 비도덕적이고 너무 무가치하고 왜 살아 숨쉬는지 모를 정도로 하등한 인생을 살고 있죠. 자, 어떠세요? 막 마음에서 반발감이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 제 말에서 대기업 회장이 환경미화보다 좀 더 나은 삶 아닐까? 똑같은 프레임이에요. 삶에 가치를 붙이지 말라고요. 1등, 29등 다른 거 인정해요. 공부 잘하면 더 좋은 기회 열린다는 거 인정해요. 더 편리한 거 인정해요. 다만 거기다가 함부로 그 사람이 그 인생이 더 가치 있다, 의미 있다까지 붙이지 말라고요. SNS를 하는 이유는 정말로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짧은 시간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출퇴근하는 시간, 그 짧은 시간, 밥 먹는 시간마저도 뭐 정보를 습득하든 재미를 느끼든 아니면 딴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보든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메꾸려는 몸부림이에요. 너무나 자기 인생을 소중히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비유해요. SNS는 목마를 때 마시는 바닷물과 같다. 조난당했을 때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바로 죽습니다. 당장 갈증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염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몸을 채워주는 갈증이 아니라 오히려 몸의 갈증을 더 나게 만들어요. SNS가 저는 바닷물이라고 보는 게 시간을 물리적으로 메꿔주지만 그 안에 실제로 본질들이 빠져 있어서 안 채워져. 그래서 결국은 이 구멍 때문에 마치 바닷물처럼 나중에 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SNS 재미있죠. 근데 그 재미는 본질이 빠진 재미, 겉핥기 재미, 정보 있죠. 근데 그 정보도 본질이 빠진 겉핥기 정보인 경우가 많죠. 왜냐? SNS의 기본 특징은 짧아야 되니까, 자극적이 되니까. 물론 SNS도 좋은 정보들이 있을 때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까요? 좋은 정보와 본질을 담은 재미는 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콘텐츠가 5분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5분 이상이면 사람들이 봅니까? 안 보죠. 또는 열심히 올린 사람이 있고 소수가 보겠지만 알고리즘에 채택이 안 되어서 그런 것들은 대중 노출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가면 나 뭐 했지? 실제로 그렇잖아요. 앉아서 릴스랑 막 쇼츠랑 한 2-3시간 봐요. 킥킥 웃으면서 또 오 정보 좋다. 나중에 이 옷 사야지. 이거 먹어야지. 근데 3시간 끝나고 나면 이 공허한 마음은 뭐지? 지식이든 재미든 감동이든 겉만 채워져서 여기는 뻥 뚫려 있다.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허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뭔가 부산 되게 열심히 사는데 뭔가 내 인생 자체가 구멍이 뚫린 것 같아. 큰 의미나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는 원샷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눈앞에 무슨 경험이 있든 그냥 그 주어진 경험을 하나도 안 빼놓고 100% 다 경험한다는 느낌으로 쫙쫙 흡수하고 다 경험하세요. 진짜 충만이 뭐냐면 내 오감과 내 머리가 눈앞에 있는 경험으로 가득 찬다. 이 경지까지 그냥 경험하세요. 일단 핸드폰은 내려놔야 될 겁니다. 멀티태스킹하면 안 돼요. 자, 눈앞에 밥이 있어요. 자꾸 이게 얼마짜리 밥이다 이걸로 같이 찾으려 말고 라면이 있으면 라면, 김밥이면 김밥. 알겠습니까? 라면을 진짜 눈, 코, 입으로 진짜로 공들여 먹어보세요. 이렇게 먹어본 적 없을 거예요. 먹잖아요. 일단 근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잘 먹었다 라고 말할 때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말초적으로 맛있는 걸 먹었다거나 배가 꽉 찼다 막 폭식을 해서 이때는 잘 먹었다 이 정도고, 아니면 맛있게 먹었다 이 정도고, 잘 먹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포만감인데 배를 넘어선 어떤 정서적 포만감. 이게 뭔지 아세요? 눈앞에 내 인생을 충실하게 살았다는
내 정말 온몸이 가득 찰 정도로 그 경험을 쫙쫙 흡수했다고 했을 때 느껴지는 이 충만감. 그러면 이상하게 공허함이 없어져요. 심지어 라면밖에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충실했다는 게 인간의 본성을 건드린 게 있어요. 이 충만감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만족시키는 본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충만하게 먹잖아요. 라면에서 뭐가 발견된지 아세요? 나 이 맛 되게 좋아했네. 섬세한 나의 쾌가 발견돼요. 나 그리고 이 맛은 의외로 되게 싫어했네. 아주 디테일하게 자기의 취향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고작 라면 취향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라면이란 말을 떼놓으면 다른 데로 발전할 수 있는, 나는 굉장히 덜 익은 면을 좋아했어. 이게 확장되면 파스타를 안 먹어봤어도 나는 파스타의 알덴테를 좋아하는 유럽 스타일이네. 반대로 나는 퍼진 면을 좋아했어. 무조건 사람들은 꼬들꼬들한 게 맛있다고 해서 거기 산에서 먹었는데 먹어보니까 불쾌더라고. 내 진짜 쾌는 완전 퍼진 면이었어. 아니면 맛잘알 이런 인스타에 올라오는 이게 국룰, 먹을 좀 안 해, 이런 거 보고 따라하죠. 근데 왜 공허한지 아세요? 난 진짜 저게 맛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먹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또 먹지를 않아. 머리로 먹거나 SNS 보면서 먹어. 그러니까 쾌불쾌도 발견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먹는 거 하나도 온몸을 향해 다 먹으세요. 그렇게 하면 디폴트로 묵직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에 다 우열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거나 함부로 너는 열등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또는 자기가 우월하다고 우쭐대는 이유는 이 잘못된 가치관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아요. 그냥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면 쿨하게 넘길 수 있어요. 삶에는 달성해야 되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하루하루가 내 가치를 결정한다. 삶에는 의외로 등수가 없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오늘 현재를 잘 살았고 미래는 그냥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변수에서 따라오는 거니까 그걸로 내 가치는 결정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 단단할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오늘 제가 한 얘기, 이 친구는 인간의 본성이 아닌 이 어떤 세뇌된 이 목적주의에 빠져 있구나, 불쌍한 친구 라면서 오히려 그 친구는 평생 그 투쟁을 할 거예요. 나는 몇 등이지? 올라가야 되는데 내 현재는 아무 의미 없고, 라면을 먹든 뭐든 이건 다 생산성에 무의미하고 빨리 하루하루를 저 미래를 위해 목적을 위해 바쳐야 되는데 항상 얼굴이 찌푸려져 있을 거예요. 그 친구를 불쌍하게 여기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이 비교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열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하루를 얼마나 충만하게 살았느냐, 충실하지 못하냐, 그걸로. 알겠죠?